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른 올봄, 늦어도 여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인접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부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공해온 관련 데이터가 부적합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판단이 근거가 되는 자료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초읽기에 들어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과 시민들의 불안감과 국제적인 반응, 과학적 문제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호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일본 정부는 강요 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올해 봄이나 여름쯤 13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할 거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오염수의 안정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는 점. 皆さんの理解が得るまでは決して海洋放出はしないとこういう約束をしたんです.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요청한 일본은 방류 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IAEA와 미국의 분위기는 이미 일본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And the United States is confident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s had very full consultations with the IAEA. That the IAEA has set up a very rigorous process. We support the nuclear safety standards and efforts of the IAEA. 오염수의 생활권에 있는 주변국들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我们再次敦促日方重视国际社会的正当合理诉求，同周边邻国、太平洋岛国等利益攸关方及有关国际机构充分协商。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북한까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범죄라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거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설령 일본의 주장대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해도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삼중 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ある意味じゃもうね、確信犯と言いますか、分かってる人間がやってるわけなんで。国民の意見も聞かない、あるいは近隣の諸国の意見も聞かない。 それから国連でもアセスメントやれ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た。でそんなことも聞かない。 이처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 등 남해안 지역민들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고 지역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시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끊길까 하는 걱정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 자갈시장뿐만 아니고 온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울산, 통영, 부산, 여수 모든 수산물이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건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한일 해협에 인접한 5개 지자체는 2년 전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회의를 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SB에서 많은 정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소송 기간 동안 5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가나자와 대학교 등 일본의 3개 대학교가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슘 137이 동중국해에서 쿠르쇼 해류를 타고 1년 내에 한반도 해역에 도달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일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건데 당초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방류 전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의 위험성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점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훈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생선이 또 잡혔습니다. 농어 등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2021년 4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농도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3배 정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잡힌 우럭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은 당일 잡은 농어를 전부 회수하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 어협연합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해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물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대로 일본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도 바다에 떠돌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론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산물을 장기간 지속해서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작동하더라도 미량이지만 핵종이 오염수에 남게 됩니다. 더구나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다핵종 제거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처리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의심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하더라도 역시 투명하지 않은 일본의 설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더 저장할 탱크가 없다며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생물학적 정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는데 일본 측의 답변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2곳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yi 이른바 다핵종 제거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닷물 속으로 흘러들어가 4, 5년 뒤에는 우리 해역에 도달하지만 그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습니다. 내륙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바닷물에 가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데 한 20km 정도가 지나면 1베크렐/리터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있는 강물에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과학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오염수 방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자연 상태 방사능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특히 일본 측이 당초 측정하기로 했던 방사성 물질 종류를 절반 넘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 발표와 달리 그 핵종 제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란 말이죠. 우리 정부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약속했던 것처럼 62개의 핵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해서 기준치야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방류를 하든지. 오염수가 방류되는 곳과 최대한 가까운 지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내 우려와 과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근국으로서 양자 차원에서의 우리의 국민적인 우려,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자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난해보다 7곳 늘리고 수산물 40여 종에 대한 안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승국입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과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땅이 됐는데요. 원전 사고 자체로 직접적인 사망자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의 방사성 물질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유럽 지역까지 퍼졌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누출된 방사능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능과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실어 나르는 대기와 바닷물에 국경은 아무런 장애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해수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해역으로도 흘러 들어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 만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신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쏟아붓겠다고 하는 바다는 일본이 아닌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달리2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인데요. 앞으로 무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